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축구 소식 전해드리는 축구라리가 채널입니다. 네, 오늘 PSG 파리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이 있었죠. 아주 의외의 경기 내용 나왔습니다. 일단 포메이션 3-2에 파리는 바르콜라, 덴벨레, 흐비체가 나왔고요. 미드필더는 파비안, 그리고 비티냐, 네베스가 나왔죠. 상대 리버풀은 조타, 디아스, 살라 등등 예상과 비슷하게 역시 나왔습니다. 초반 서로 강한 전방 압박, 그리고 상대의 의지, 에너지 레벨을 체크하는 탐색전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전방부터 굉장히 강한 압박을 두 팀이 사용했습니다. 초반에. 그러나 15분 정도부터 파리가 조금씩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리버풀은 파리의 골킥 상황에서는 굉장히 전방 압박을 계속했지만 골킥이 아닌 상황에서는 좀 내려앉아서 노련하게 수비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홈인 안필드에서 굉장히 강한 리버풀인데요. 파리 원정 와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리버풀이 올 시즌 들어서 강팀들을 상대할 때 약간 이렇게 내려앉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파리로도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최근 두 경기 맨시티, 뉴캐슬 상대로도 2-0 무실점 승리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리버풀의 슬롯 감독의 전술이죠. 하지만 그런 점들을 감안해도 오늘 리버풀은 상당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경기 전 일주일 동안 휴식도 취하고 한데요. 이렇게 수치상으로 봐도 전반에 슈팅 숫자 12-1 그리고 유효 슈팅 숫자 5-0 점유율도 거의 7-3으로 났었고요. 굉장히 의외였죠. 근데 전반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 전체 기록으로 봐도 슈팅 숫자 27-2, 유효 슈팅 숫자 10-1, 점유율 7-3 등 굉장히 리버풀이 일방적으로 밀리고 파리가 굉장히 주도하는, 그렇게 압도하는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리버풀은 살라 등 공격수들이 매우 부진했고요. 반면에 누누 멘데스가 살라를 집중 견제하면서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의 측면 공격수인 루이스 디아스와 또 로버트슨이 이 왼쪽 라인이 덴벨레, 하키미 집중 견제하면서 수비로는 하키미를 잘 틀어막았지만 공격 가담은 또 리버풀이 저조하게 됐죠. 이런 여러 가지가 결합된 반면에 파리는 평소보다 선수들이 더 동기부여돼 있고 굉장히 압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한 자신 있게 볼을 돌리면서 굉장히 경기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파리의 측면 공격은 오른쪽에서 하키미가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여러 차례 막히고 볼도 뺏기는 등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키미가 볼을 뺏기면서 마르키뉴스가 백업을 하느라 경고를 받기도 했죠. 그만큼 하키미가 별로 공격에서 별다른 활약을 못 보여주고 리버풀에 자주 막혔는데요. 하지만 덴벨레는 돌파도 잘하고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돌파에서는 좋았는데 반면에 슈팅은 좀 부진해서 덴벨레 슈팅이 좀 예전 덴벨레로 돌아간 게 아니냐 그런 모습도 조금 보였는데요. 반면에 또 다른 측면 공격수로 나온 흐비차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파리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흐비차였을 것 같은데요. 수차례 골과 가까운 이런 슈팅들도 날리고 했지만 리버풀 골키퍼 알리송의 미친 활약으로 굉장히 여러 번의 엄청난 선방으로 골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흐비차 선수의 큰 경기에서 강한 모습, 정말 클래스가 있는 선수다, 그런 걸 유감없이 보여줬죠. 이렇게 흐비차 선수의 슈팅이 여러 번 알리손 골키퍼의 굉장한 선방으로 간신히 막히고 파리의 유효 슈팅 중에서도 흐비차 선수의 슈팅들이 가장 날카롭고 골과 가장 가깝습니다. 또 이렇게 한 번은 흐비차 선수가 골을 기록했는데요. 굉장히 아쉽게도 불과 몇 센치 차이로 옵사이드 판정이 나면서 VAR 시스템에 의해서 옵사이드 판정이 나면서 흐비차 선수의 골이 취소되기도 했죠. 그만큼 파리에서는 흐비차 선수가 가장 날카롭고 가장 공격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덴벨레나 바르콜라는 이렇게 슈팅면에서 굉장히 좀 저조하고 찬스들도 날리는 등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리버풀의 수비진은 알리송의 미친 선방도 있었지만 이렇게 수치상으로 굉장히 27-2 슈팅 숫자가 밀린 걸 그런 걸 제외하면, 그리고 흐비차 선수의 몇 번의 굉장히 결정적인 슈팅을 제외하면은 반면에 또 의외로 리버풀이 실점할 거란 느낌이 별로 또 안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파리의 나머지 슈팅들이 좀 밋밋하고 날카롭지 않은 모습도 보였고요. 리버풀이 약간 계속 수세에 몰리면서도 좀 노련하게 경기를 계속 막아내는 0-0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리버풀의 경험이 많은 그런 모습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치하고는 좀 별개로요. 이렇게 기대 득점값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불과 슈팅 숫자 27-2인데도 불구하고 파리의 기대 득점값은 1.82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슈팅에서 굉장히 밋밋하고 날카로운 모습이 별로 없었고 흐비차 선수의 결정적인 슈팅 몇 차례 빼고는 파리의 슈팅이 27번이나 슈팅이 나왔지만 의외로 날카로운 모습은 또 좀 떨어졌다, 그렇게도 분명히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엘리케 감독이 오늘도 또 경기가 불공평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엘리케 감독이 평소에 항상 잘 얘기 안 하는 자신에게 불리한 통계도 있습니다. 바로 이 기대 득점 값이나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기대 득점 값이 1.82점, 2점도 안 됐습니다. 27번의 슈팅을 날렸는데도 기대 득점 값이 2점 이하인 겁니다. 그만큼 슈팅들이 밋밋하다. 유효 슈팅도 많아도 쓸모가 이렇게 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슈팅의 질이 중요하고 공격의 질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숫자만 많아봤자 별로 쓸데가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같은 유효 슈팅이라도 골에 정말 근접한 것이 있고 단순 골대로만 향하는 슛이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보면 흡입차에 클래스가 있고 결정력 있는 슈팅들을 제외하면 좀 밋밋한 슛들이 많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파리는 젊은 팀답게 우세한 경기를 하면서도 방점을 찍지 못하고 결과를 못 내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연속해서 연출됐고요. 뭔가 날카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클래스를 보여준 모습은 흐비차 선수가 날린 몇 차례 슈팅이 거의 대부분의 파리의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 흐름을 반영하듯이 결국에는 86분에 골키퍼 알리송의 롱볼 1대0으로 마무리가 되죠. 우리 채널에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리버풀은 롱볼에 대한 경기가 잘 안 풀리면 롱볼 한 방으로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키고 결승골을 집어넣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피지컬을 위주로 하고 그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살린 거고요. 반면에 또 파리는 피지컬적인 공중볼의 취약점을 또 한 번 나타냈습니다. 마르키뉴스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렇게 피지컬적인 공중볼의 열쇠를 드러내는 게 사실입니다. 강팀 상대로. 말 그대로 오늘 경기는 알리송 골키퍼의 굉장한 미친 듯한 선방들과 그리고 리버풀의 전체적인 노련한 경험의 관록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간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버풀은 오늘 승리로 해서 최근 3경기에서 3연승을 무실점을 3연승을 하면서 그렇게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리버풀은 또한 홈에서는 더욱더 강한 팀입니다. 때문에 파리가 2차전에서 리버풀 홈에서 안필드에서 열리는 경기는 굉장히 분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 엘리케 감독은 오늘 좀 전술적인 패착을 범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경기 플랜이나 준비는 잘 짜왔음에도 경기 진행 상황에서 상황에 걸맞는 대처를 제대로 못한 느낌입니다. 공격진에서 활약하던 흐비차 그리고 바르콜라까지 빼고서 하무스하고 대질의 두회를 넣으면서 공격진의 경기력을 스스로 다운시켰고요. 미드필더에서도 에메리만 파비안 루이스랑 교체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교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3선수만 교체했는데요. 평소에 최소 4선수 그리고 5선수까지도 교체하면서 굉장히 에너지 레벨을 높게 가져가면서 후반에 상대를 더욱더 괴롭히고 공략하는 이렇게 엘리케 감독의 장점이 전혀 살아나지 못했죠. 스스로 단지 3명만 교체하면서 에너지 레벨을 떨어뜨렸습니다. 반면에 리버풀은 더욱더 파리보다 빠른 교체 그리고 4명을 교체하면서 에너지 레벨을 좋은 수준으로 유지했고요. 그 결과물로 86분 후반에 마침내 결승골을 터뜨린 겁니다. 또한 불과 3명만 교체했다는 그 점 외에도 엘리케는 이가인 선수 같은 미들맨을 안 쓰면서 스스로 자멸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점 장면에서도 비티냐, 네베스 모두 들어와서 수비에서 수적인 우세를 범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체력이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발이 멈춰버렸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오는 엘리엇 선수를 완전히 놓쳐버렸죠. 쫓아가서 막기는커녕 들어오는 것 자체를 시야에서 놓쳐버립니다. 이게 전부 다 체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체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선수가 시야 자체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시야에 들어왔다고 해도 체력이 굉장히 갈려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쫓아가서 또 방어하기도 힘들었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수비적으로 수적 우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허무하게 역습 한 방에 슈팅을 내주고 실점까지 한 파리입니다. 만약에 체력이 떨어졌던 네베스나 비티냐를 이강인으로 교체했다면 실점 안 했을 확률이 더 높지요. 워낙 시야나 좋은 디펜스가 좋은 이강인이 공간을 잘 메꿔줬을 것이고, 이렇게 이 상황에서 공간만 메꿔줬어도 들어오는 선수에게 달라붙기만 했었어도 슈팅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강인 선수라면 분명히 즉각 달려들었을 그런 상황이죠. 이 골장면뿐만이 아니라 중원에 에너지 활력을 넣고 공격에서 사라진 하키미도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서 후방 지원을 하고 킬패스를 넣어주면서 하키미도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들어갔으면. 그러면 오른쪽 측면에서 파리가 활로가 뚫리면서 또 파리가 득점을 성공을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렇게 평소답지 않게 교체 선수를 단지 3명만 쓰고 동료들을 살리고 팀의
안정감을 더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도 교체 출전조차 시키지 않으면서 스스로 경기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패착을 범한 거죠. 평소보다도 엘리케 감독의 좀 전술적인 역량이 떨어진 그런 경기의 흐름이고 양상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 선수와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를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죠. 팬들의 반응도 약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비티냐 선수의 인터뷰인데요. 우리는 거기서 리버풀 2차전 얘기하는 거죠. 리버풀 안필드에서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이고 우리는 통과할 것입니다. 오늘 경기는 힘들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들 봤다시피 축구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유일한 슛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리버풀이 거의 공격 못했는데 역습으로 한 골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진지 오래됐다. 항상 계속 무패 상태였다. 그런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돼요. 거기서 리버풀 홈에서 좋은 경기를 펼칠 거고 통과할 거다 확신한다. 나는 낙관적이다. 우리는 이길 자격이 있었어요. 많은 기회를 가졌고 리버풀에 가서는 이길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팬들 반응이 안 좋았던 게 소유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지만 그것은 정확히 무엇을 가져오는가. 그러니까 파리가 점유율만 놓고 계속 헛발질만 하고 슈팅만 많았지 실속이 없었다. 득점도 못하고 경기 내용이 실속이 없이 꽝이었다. 그게 무엇을 가져오냐 이렇게 비판한 팬도 있었고요. 다른 팬은 그래도 파리가 해낼 거 믿는 팬이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은 물론이죠. 홈구장에서 리버풀 홈 안필드에서는 리버풀은 무적입니다. 리버풀이 홈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파리는 안 될 것 그런 사람도 있고 다음 사람도 우리가 거기서 이길 거야 라고 그런 말했다면서 비웃는 조롱하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은 그가 유머를 유지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다. 그러니까 비티냐가 리버풀 가서 이길 거라는 거 하는 게 되게 웃긴다. 유머다. 그런 얘기고요. 다음 사람은 훌륭한 경기를 펼쳤지만 마무리 능력이 부족한 것이 치명적이었다. 제가 지적한 대로 팬도 같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람은 뭐 비티냐 꿈꾸고 있다. 그런 반응을 또 하는 우리가 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또 다른 팬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흐비차의 인터뷰인데요. 흐비차 우리가 승리나 무승부를 거머쥐었을 경기였다. 골 넣을 기회가 굉장히 많았다. 오늘 밤 우리가 더 나은 팀이란 것을 보여줬습니다. 승리나 무승부를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이게 축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필드에서 2차전을 준비할 것이고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같은 경기를 하고 골을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흐비차 이 옵사이드로 몇 센치 차이의 옵사이드로 인정되지 않은 골에 대해서 정말 슬펐지만 계속 노력해야 하고 팀과 함께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낼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파리에서는 흐비차가 가장 뛰어난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였죠. 흐비차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울 만한 경기력이었고 그런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케 감독 인터뷰를 보면 매우 불공평하다. 매우 불공평합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가장 완벽한 경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통계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들의 최고 선수는 골키퍼였습니다. 제 팀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축구는 때때로 불공평합니다. 2차전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리버풀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겼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한 경기만 남았습니다. 낙관적 물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엘리케 감독이 또 이 점유율이나 뭐 슈팅 숫자나 유효 슈팅 숫자나 이렇게 앞서니까 또 통계적으로 우리가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슈팅에 질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공격의 질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거는 기대 득점값 그리고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있습니다. 가장 크리티컬한,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핵심인 그런 수치는 항상 언급하지 않은 엘리케 감독이죠. 파리는 오늘 흐비차가 보여준 것처럼 슈팅에서 훨씬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같은 유효 슈팅이라고 해도 질이 다릅니다. 정말 골과 가까운 슈팅이 있고 아닌 슈팅이 있습니다. 오늘 파리가 날린 슈팅들은 상대적으로 좀 밋밋한 슈팅이 많았고 데지레 두에가 한 차례 날린 슈팅이나 흐비차 선수의 슈팅 그런 슈팅들을 제외하면 밋밋한 그런 공격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강팀들은 이렇게 슈팅에서의 날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을 파리가 더욱더 강팀이 되려면 개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파리의 챔피언스리그 2차전은 바로 다음 주 수요일 새벽에 또 열리죠. 이렇게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에서 이 언론에서 PSG 경기력에 대해서 좀 놀랍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리버풀의 굉장히 점유율이 높고 지배하는 경기를 보고 해역 반대편의 언론, 영국이죠. 영국의 언론들은 파리에게 굉장히 또 강한 인상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수들의 전반적인 인터뷰 그리고 감독의 인터뷰 그리고 팬들의 반응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파리는 일요일 새벽에 렌과의 또 리강 경기에 있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수요일날 새벽에 리버풀 홈 안필드에서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이 또 열립니다. 잘 대비해야겠고요. 이강인 선수 당연히 이 렌과의 일요일 새벽 경기에서 출전이 예상됩니다. 오늘 교체로도 안 나왔고 굉장히 프레시한 상태고 이 주전조들은 굉장히 풀타임 뛴 선수도 많고
않고 휴식을 취하겠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출전이 굉장히 유력하게 예상이 되고요. 이 경기를 굉장히 잘 치르고 또 챔피언스리그 수요일날 경기에서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출전해서 좋은 모습 기대해보고요. 그럼 오늘 우리 축구라리가 채널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야기가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독이요. 그럼 저희는 또 알차고 재미난 소식 가지고 금방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잘 놀고.